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이번 주차 하루 오늘 이 시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회를 아주 긴 시간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98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 보시면 98회 전산세무 2급 2교시 들어오시고,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것이 100% 압축이 풀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 자, 가상수험 번호는요,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98회 기출문제 설치 안내라고 들어가셔서 자, 전산세무 2급의 임시수험 번호 컨트롤 C 하셔가지고요.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화면에서 감독관 확인 번호는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와 하는 연습은 다 A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 7112 금성전자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 세팅해 놨고요. 문제지 옆에 펼쳐놨고요. 자, 항상 문제지를 받으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금성전자고요. 제조도 하고 도소매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자, 이제는 입력 시 유의사항은 읽지 않고 일반 전표 입력 바로 들어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월 15일 당사가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으로부터 현금 배당 500만 원과 주식 배당 100주를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다. 보통 예금 및 주식으로 수령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배당에 관한 회계 처리는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원천징수 금액은 없다 라고 나와 있죠. 원칙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원천징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자, 어디다가 밑줄 그을 거냐면 현금 배당 500만 원 수령 여기다가 밑줄 그을게요. 그럼 일단 500만 원이 차변으로 들어왔어요. 그건 알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은 거기 때문에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돼요. 단 여기서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식을 배당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액면으로 발행을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주식 수만 증가시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와우, 완전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 별표. 그래서 99회와 98회 기출문제가 정말 역대급으로 좀 어렵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아마 좀 힘들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배당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까 그 99회 문제에서는 배당을 주는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했잖아요.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 지금은 받는 사람. 그래서 배당금 수익인데 원칙은 여러분들 여기 원천징수 금액은 없다. 여기다가 이렇게 왜냐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자면 이 500만 원을 다 주지 않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15.4% 띄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금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납세금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여기에 15.4%인 금액을 띄고 나머지만 들어오는 분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원천징수 없다라고 했냐면 주식으로 수령하였다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주식으로 받은 거. 그래서 주식으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가 없고 주식 수만 중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요 2번을 가지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조금 머리 아프실 거예요. 왜요? 지금 2번 문제에서도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선납세금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급자 입장에서는 원천 징수 제외하고 지급을 해요. 요때는 계정 과목이 예수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금의 반대는 뭐겠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납세금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에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멘붕에 빠집니다. 그죠? 그러면 받는 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차감하고 입금됩니다. 입금. 그래서 여기는 선납세금이 돼요. 그래서 이게 예수금인지 선납세금인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포인트는 뭐야?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하고 입금되냐?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하고 입금하냐? 제외하고 지급하냐?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뜯긴 거죠. 뜯긴 거는 선납세금, 지급자 입장에서는 뜯고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금입니다. 그래서 요런 게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반대가 있잖아요. 그죠? 물건 팔면서 10%를 뜯어.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부릅니다. 뜯어. 여러분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뭐예요? 소득이 발생한 그곳에서 징수, 뜯겠다 그 뜻이거든요. 10% 뜯어 우리는 요거를 거래징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계정 과목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반대 입장이 있겠죠. 반대 입장에서는 물건 사면서 10% 더 내. 그죠? 이거잖아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부가세 대급금. 자, 그래서 예수금의 반대는 선납세금이고요. 부가세 예수금의 반대는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시죠? 그죠? 그리고 이런 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높은 급수에서만 나오는 주식으로 배당받는 경우에는 회계 처리가 없다라는 거. 지금 요거는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내가 기업 입장에서 뜯었어? 예수금. 뜯겼어? 선납세금.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 500만 원과 예금이자 보통 예금으로 이체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 정기 예금이 만기가 되어서 내 정기 예금을 지금 타는 거야. 그래서 이자 소득 그다음에 원천징수세액이 딱 나와 있네요. 그러면 원금이 500이니까 일단 저는요. 정기 예금을 일단 없앨 거예요. 자, 저는 요 분계 약간 조금 무시하고 자,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어요. 그럼 정기예금 500만 원 없어져. 이 뜻이죠. 그리고 나서 조금 문제가 정신없이 낸 것 같아요. 그죠? 이자 수익으로 저기 이자 소득으로 49만 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500만 원 목돈 넣어놓고 만기 되니까 이자로 49만을 더 준 거야. 그럼 나는 549만 원을 더 받을 것 같잖아? 아니라고. 왜요? 원천징수가 보통 예금으로 이체되었다. 문제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낸 거예요. 얼마 띄고 75, 460 띄고 우리는 이걸 뜯긴 거죠. 뜯긴 거는 선납세금이에요. 뜯은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예수금이 되겠고 은행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선납세금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할게요. 이해되셨죠? 예금 없어지고 이자 수익 잡고 75,460원 뜯겼고 나머지 보통 예금으로 얼마 들어와? 요만큼 들어와 요 뜻입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방금 정리해준 예수금과 선납세금이었습니다. 자, 이제 3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은 별로 안 어려운 건가? 업무와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청으로부터 정부보조금 5천만 원 중, 와우, 정부보조금 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부보조금. 국가에서 돈을 공짜로 주는 경우가 있고요.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밑줄 그을 거냐면 5천만 원 중에서 50%는 상환 의무가 없대. 그리고 50%는 3년 후에 상환하래. 그럼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5천만 원이 일단 들어왔어. 우리 통장에 찢을 거야. 2,500만 원은 국가가 공짜로 줬어. 그때는 정부 보조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2,500만 원은 3년 후에 원금을 상환해야 되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정부 보조금을 정부 보조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실무에서는 국가가 이렇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 문제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전산세무 2급에서. 정부 보조금 받았을 때 이걸 가지고 자산을 샀을 때 그리고 감가상하는 거는 따로 파트를 열어가지고 제가 찍어놓은 영상 그걸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부분은 교수님 저는 이 가로 열고 이 부분이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좀만 기다리시면 제가 또 요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15 당진으로부터 제품 매출 후 외상 매출금 483만 원에 대해서 자, 여기다가 밑줄 그을게요. 여러분 조기회수예요. 조기회수. 상품의 하자와 상관없이 일찍 갚아서 깎아주는 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매출 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계산기 들고 뚱뚱뚱 483만 원에서 2%를 때려보세요. 그러면 요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회계 처리 한번 가볼게요. 지금 외상 매출금을 일찍 갚은 거죠. 예뻐 안 예뻐? 예뻐. 그래서 알았어, 너 2% 깎아줄게. 그래서 일단 대변에 외상 매출금 없애주시고요. 얼마 빼고 들어왔겠어? 2%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겠죠? 그래서 보통예금은 요만큼 들어오고 나머지는 매출 할인. 자, 근데 여기 가로 열고 여러분들 코드 번호가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코드 번호는 외우라는 게 아니고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상품을 팔고 매출 할인이 생겼는지 짠! 여기다가 동글뱅이 칠할게요. 자, 매출 할인도 매출의 마이너스 계정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마이너스 계정이에요. 그래서 제품 다음번에 있는 매출 할인을 쓰셔야 돼요. 왜요? 상품을 팔았는데 매출 할인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상품의 밑에 있는 번호를 쓰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 입력할 때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출 할인 406번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매출 할인이구나. 그거를 알란 얘기입니다. 자, 5번 가보도록 할게요. 10월 31일 경영관리부서에서 사용할 문구류를 구매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얘는 너무 쉽다. 그리고 친절하게 뭘로 쓰래요? 사무용품비로 쓰래요. 그러면 800번대 사무용품비 여기 판이라고 써져 있는 건 800번대 대변의 보통예금.
자, 요거는 괜찮으시죠? 위에 문제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자, 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번 98회차에서는 어려운 게 뭐가 있었죠? 정부 보조금이 약간 어려우셨었죠? 그래서 그거만 제가 별도로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할 거니까 그거 패스하시고 일단 전표 입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요, 무슨 회사지요? 금성전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오시고요. 문제 1번에 1번 2월 15일. 자, 차별은 3번, 대변은 4번. 자, 보통 여러분 이거 또 안 할라다가 우리 99회 때 했었어요, 여러분. 그죠? 배당 지급 시 회계 처리. 기억 안 나시면 큰일 나는데. 미지급 배당금 요거는 현금으로 줄게 그 뜻이었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현금으로 줄게 미지급 배당금 없애주시고요. 다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예수금으로 15.4%를 띄고 줘야 된다고. 왜요? 2배 사근 연기 퇴양 우리 소득세법에서 여러분 2배 사근 연기 퇴양 2배 금융소득은 14% 원천 징수하죠. 근데 그지세까지 1.4니까 15.4%. 그래서 제가 안 해주려다가 여러분 이거를 안 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 의미가 뭐겠어. 이것 때문에 듣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얼마? 84.6원만 쏴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배당을 지급했을 때 내가 회계 처리를 요렇게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상대방은 뭐겠어? 배당 받는 자는 100원을 다 못 들어와. 자, 봐볼게요. 보통 예금으로 얘는 얼마만 들어와? 84.6원만 들어오겠죠. 왜요? 아니 얘가 84.6원을 뜯었잖아.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게 이거라고. 예수금의 반대는 뭐라고? 예수금의 반대는 썬납세금이라고요. 요거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써도 되지. 더 깔끔하게. 물론 아무 의미 없어요. 위아래로 쓰든. 근데 원인과 결과 요렇게 보여주면 저는 더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저는 선납세금 15.4원 이렇게 쓸게요. 그럼 됐네. 됐어. 예수금의 반대는 선납세금 됐죠? 그리고 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배당금, 수익 요렇게 100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희 집 시바가 왔어요. 욕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 그 대손충당금 두 번째 어린이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수업하면서 별걸 이제 다 갔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빵 터졌죠? 밥 달라고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은 오늘 저희 어린이들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거든요. 오늘 백신을 맞았어요. 어제 맞았군요, 어제. 그래가지고 어제 오늘 집에서 무신 거 아시죠, 여러분들? 칩거를 하고 있습니다, 칩거. 씻지도 않았어, 남자 어린이는. 들으셨나요? 예, 여러분들. 자, 빨리 하고 밥 좀 차려주고 올게요, 여러분. 자, 지금 제가 18분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원천징수 금액은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요분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요분계. 요거. 15.4% 띄고 제가 일부러 계산하기 쉽기 위해서 100원으로 간주한 거예요. 보통 예금은 84.6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왜요? 왜 문제가 어려워질까? 그렇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있을 수 있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식으로 주는 경우. 이때는 여러분 원천징수 이런 게 없고 액면으로 주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액면 발행. 그냥 다 자본금으로 가요. 그럼 받는 사람 입장은 뭐가 되겠어? 얘는 회계 처리가 없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기존에 있던 주식 수에서 주식 수만 업 시키는 거예요. 여기 써져 있네. 주식 수만 증가한다고. 그래서
와, 진짜 여러분들은 땡 잡은 거야. 그동안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다니까? 항상 2급 수준에서는 정말 이런 거 안 나왔었어요. 그 역대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붕괴가 너무 어려웠다. 자, 요거 노트, 나만의 노트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정리 많이 살 길이다. 자, 요 부분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예수금과 선납세금이 뭔지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금액은 없다라는 거는 실무에서는 있을 수 없고 이 문제에서 조금 너무 어렵게 내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거는 뺀 것 같아요. 자, 요 부분 찍어야지. 카메라로 찍자. 자, 요런 수업 없다. 요런 수업. 저니까. 나니까 여러분들 자 빨리 입력하고 메인 매출 전표 할 때는 좀 끊을게요. 여러분 식사는 하셨는가 자네들? 그래요. 배가 늘 고프진 않는데 때 되면 먹어야 되는 그죠? 차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납세금을 먼저 쓰는 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나는 그래요. 75,460원 뜯기고 얼마만 나한테 들어온 거야? 541만 4,540원만 들어온 거야. 왜? 아니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대. 그래서 내가 500만 원짜리 넣어놨거든. 당연히 500만 원은 돌려받아야 되고 대신 이것만 받으면 안 되죠. 이자 수익이라고 해서 내가 당연히 목돈 넣어놨으니까 이자 수익을 돌려받아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자, 3번은 여러분들 조금 어려웠었죠? 정부보조금 파트는 제가 별도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붕괴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월 15일이고요. 차변의 보통예금. 국가가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아싸! 근데 야, 2,500만 원은 내가 빌려준 걸로 간주할게. 장기차입금. 서울시청에서 빌려줬대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냥 너 써. 대신 자산을 꼭 사야 돼. 여러분 실무에서 이런 경우가 어떤 케이스냐면 중소기업은 되게 열악하죠. 대기업보다는 자금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기계장치를 사야 돼. 이 기업이.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알았어. 너 대신 자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사는 조건으로 내가 너한테 2,500만 원은 그냥 줄게. 그 뜻이에요. 그게 정부 보조금이야. 그런데 여기 차변이 보통예금이었었죠. 차변이. 그래서 요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 대손충당금 것처럼 저희 아까 우리 아들내미 들어왔다 나갔죠. 그죠? 정부보조금. 비슷한 아이예요. 대손충당금. 그래서 931번을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보통예금의 정부보조금을 쓰셔야 돼요. 자세한 건 제가 찍겠습니다. 정부보조금을 요렇게. 자, 입력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할 거니까 다 되셨고요. 815 광복절. 자, 여러분 얘도요. 일단 외상매출금 차변부터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저는요. 대변을 먼저 입력할게요. 483만 원을 갚았어요. 기분 좋아요. 근데 또 생각보다 일찍 갚은 거야. 그래서 야, 내가 깎아줄게 2%. 그래서 잠깐만요. 매출 할인을 먼저 쓸게요, 저는. 자, 제 거 잠깐 화면 봐주세요, 여러분. 매출 할인을 쓰면 매출 할인이 열나 많죠. 여기서 아무거나 갖다 쓰시면 안 되고 어떤 거를 팔면서 할인이 됐는지를 콕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상품 매출 후라고 나왔으면 403번을 쓰셔야 되고요. 지금은 제품 매출이니까 제품의 차감 계정 406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96,600원 할인해 줄게. 그리고 나머지만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네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딸려오는 당지는 냅두셔도 되고요. 아, 난 지저분한 게 너무 싫어. 그러면 지워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냅두셔도 되고 지워주셔도 됩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물론 어려운 분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맞으면서 공부할 수는 없겠죠. 한 문제 정도는 틀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론을 한 5개 이상은 맞으셔야 된다. 어떻게 이걸 다 맞춰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도 아니고, 그죠? 화이팅 합시다. 자, 마지막 분계 빨리 해야겠다. 10월 31일 사무용품비 보통예금입니다. 10월 30일 차변. 자, 저는 여기까지 입력하고 잠깐 끊었다가 밥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치마요 덮밥, 컵밥입니다. 아니, 나한테 광고 선전비 줘야 되지 않나, CJ? 자, 여러분들도 식사 아니면 따뜻한 차, 맛있는 거 갖고 오셔서 우리 재문나게 또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만나요.